저희가 앞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 분야에서도 보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좀 더 우리는 프로토콜 관점에서 어떤 프로토콜이 보안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보안입니다. TLS라고 얘기하는데요.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TLS는 인터넷 통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됩니다. 웹사이트에서 특히 HTTPS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인터넷 통신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 혹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죠. 초기에는 HTTP라는 우리 이제 앞에서도 학습을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었는데요. 초기에 만들어진 이 HTTP는 보안적인 어떤 요소가 부족한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관련된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사용성도 높아지고 이러한 환경에서 해킹이라든지 보안에 어떤 위험적 요소가 많아졌죠. 이런 보안을 고려해서 HTTP에서도 S라는 시큐어한 어떤 프로토콜이 적용되게 됐는데 이러한 그 적용을 해줄 수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의 시큐리티가 TL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TLS의 적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웹에서 좀 더 안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URL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사이트에 HTTPS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URL 주소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트의 사용은 443 포트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포트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웰론 포트라고 하는 것은 0에서 1023까지는 특정 프로토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있죠. 이러한 이제 TLS는 어떤 것을 부르면 제공해줄 수 있냐? TLS가 제공하는 주요 보안의 기능으로는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confidentiality, 기밀성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해킹의 공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도록 암호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대칭키 암호화 방식, 시메트릭 인크립션 방식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혹은 어떤 제3자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런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보안에 대한 기본형을 설명할 때 배웠지만 동일한 키, 대칭키라는 것은 동일한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키를 가지고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무결성이라고 하는 인테그리티는 데이터가 전송하는 과정에서 전송되는 과정에서 변조가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맥이라는 우리 어떤 그 암호화가 되어 있는 어떤 해시 함수 이런 맥이나 hmac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해시 함수를 통해서 어떤 값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실제 그 데이터를 받은 후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 같은 해시 값이 나오면 우리가 미변조 혹은 데이터의 어떤 변형이 되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송신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데이터를 받는 입장에서 다르게 오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무결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데이터 패켓을 조작했다고 하면 해커들이 다양한 기술로 조작을 했다고 하면 맥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 authentication은 공개 키 암호화를 활용해서 그 보낸 이 메시지가 정당하다. 보내야 될 사람이 보낸 거라든지 이런 이제 신뢰할 수 있다는 어떤 신뢰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클라이언트는 이제 인증서, 인증 방식을 통해서 서버에서 준 혹은 이 서버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인증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때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안의 기본적인 요소를 얘기할 때 방식을 얘기할 때 암호화 방식 중에 공개키 암호화 방식, 그러니까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키는 방식은 공개키를 누구나 알 수 있게 공유하지만 프라이빗 키 자체는 그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는 사용자만 알 수 있죠. 그래서 공개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공개 키와 퍼블릭 키, 그 다음에 개인 키, 프라이빗 키를 활용해서 우리가 암호하고 복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TLS는 Transport Layer Security인데 초창기에는 SSL이라는 그죠? SSL은 Secure Socket Layer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SSL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이때 그 여러 가지 이제 보안의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TLS가 전반적으로 보안의 성능을 향상시킨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기본적인 이런 이제 표준을 정의하는 기관에서 RFC를 이제 만들어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RFC 하고 뒤에 이제 번호가 붙게 되는데 TLS 1.3은 2018년에 RFC 8846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어떤 게 좀 중요하냐? 그 TLS 프로토콜을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간단한 절차 과정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TLS라고 기재를 했는데 간단한 테스트용 혹은 절차를 좀 더 간략화해서 이 컨셉을 이해하기 위한 토이 TLS 프로토콜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TLS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아주 필수적인 그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게 핸드쉐이킹, 핸드쉐이크 과정과 그 다음에 키를 파생시키는 과정, 키를 생성시키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제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연결성, 커넥션을 가지고 통신을 전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연결을 끊어주는 커넥션 클로즈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쉐이킹, TCP 하면 우리가 이제 커넥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3핸드 쉐이킹 초기에는 그 커넥션을 열기 위한 셋업을 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커넥션을 끊을 때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자원을 해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TCP와 반대로 UDP는 커넥션 리스죠. 프로토콜 자체가. 그거와 달리 이제 TCP는 이런 커넥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쉐이크 과정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인증서를 주고받고 신뢰를 형성하고 세션 키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신뢰를 쌓고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를 핸드쉐이킹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커넥션이 셋업되고 셋업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우리가 뭔가 이제 다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키 데리비에이션은 키 어떤 파생을 얘기하는 거고 공유된 그 키가 shared secret을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 보호를 위한 키를 생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로 용도가 다른 어떤 열쇠, 데이터 암호화용이나 인증용 그래서 여러 개를 좀 만들어 준다. 그래서 키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유된 키를 기반으로 만들어 준다.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게 되죠.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레코드라는 단위로 나누어서 전송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1S 메시지가 아니고 지속적인 데이터 흐름을 보호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넥션을 닫을 때도 리소스 해제나 커넥션을 끊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보안적으로는 안전하게 연결을 종료해야 됩니다. 단순한 TCP 연결 종료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보안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명확한 종료 메시지를 통해서 공격자가 중간에서 가로채지 못하도록 시큐어를 감안한 연결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과정을 이렇게 핸드쉐이킹 하는 과정과 키를 생성해서 교환하는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이런 과정들을 왼쪽에 그림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밥과 앨리스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기본적인 TCP 커넥션에서 TLS에 어떤 보안적 요소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상황처럼 서로 공유하는 Master Secret Key MS를 기반으로 해서 TLS 세션에서 필요한 다양한 키들을 생성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제 그 암호화 키에 대해서 크립토그래픽 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키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면 보안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않죠, 그죠? 보안에 위협이 있다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LS에는 각 용도별로 서로 다른 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개의 중요한 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K, C, MC, KS, MS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때 필요한 암호화 키가 K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키인데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할 때 데이터 암호화 키, 우리 보내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전송할 때 우리 앞에 그 해시 펑션을 통해서 무결성을 검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결성을 검사하기 위한 검정을 위한 키가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낼 때 그래서 K와 M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문자 K 아래쪽에 아래점자로 C가 되죠. 클라이언트를 의미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또 아래쪽에 KM은 작은 스몰 아래점자에 S가 되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낼 때 우리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전송할 때 무결성을 검증하는 키, 이렇게 4개의 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키들은 아까 이제 키를 데리비에이션 파생시킨다 그랬는데 요거는 키를 생성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 펑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출력은 KDF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키 파생 함수를 활용해서 필요로 하는 키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LS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거는 어떻게 암호화를 할 거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레코드 단위로 끊어서 나누어서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하나의 레코드 단위로 암호화를 하고 각 레코드에는 무결성 검사를 위한 맥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랭스 데이터 맥이라고 되는 맥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TCP 소켓 스트림으로 계속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데 어떻게 암호화할 거냐? 우리는 레코드 단위로 암호화를 하는 거고 이 레코드에는 맥이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전체를 암호화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레코드라는 조각을 암호화해서 처리 속도를 높이고 공격 외부의 해킹으로부터 보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LS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이제 보안의 위협도 있고 또 해결의 방법도 있을 텐데 주요 보안의 위협으로 보면 여기 리오더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정령 공격이라는 게 있는데 공격자가 TCP 패킷의 순서를 변경해서 데이터가 잘못 해석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냐? 해결 방법으로는 TLS의 시퀀서 번호를 맥 계산에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순서를 바꾼다 하더라도 이제 보안 측면에서는 요거를 방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성 공격이 있어요. 리플레이 아래쪽에 보면 오더링 다음에 리플레이가 있는데 이거는 재전송 공격이에요. 그래서 공격자가 과거의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서 서버가 오동작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넌스라고 하는 거는 평생에 한 번 만들 수 있는 그 숫자예요. 난수, 임의의 난수인데 요거를 사용하면 시퀀스 번호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 넌스가 다르기 때문에 처리되도 않도록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과거의 데이터를 다시 공격하는 리플레이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결을 종료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단계를 얘기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고 나면 마지막에 TCP는 커넥션 기반이기 때문에 커넥션을 종료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종료를 할 때도 해킹의 공격의 유형으로 보면 트렁케이션 어택이라는 게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자가 TCP 연결 종료 패킷을 위조해서 데이터가 손실되도록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데이터와 종료 메시지를 구분하는 타입 필드를 2개 추가하고,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연결 종료라는 이 메시지 자체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도록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TLS라는 게, 그럼 우리가 이제 OSI 7 레이어 혹은 5계층으로 얘기할 때 어디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냐 하는 거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HTTP2 TCP 기반 위에 이제 HTTP 버전을 이제 올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TCP 위에 어플리케이션 영역 레이어에 HTTP 1.0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물론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OSI 7 레이어로 보면 표현 계층과 세션 계층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본다면 트랜스포트 위에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TCP/IP 트랜스포트나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다고 했을 때, HTTP는 TCP를 기반으로 위에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이 이제 2.0으로 되면서 HTTP2가 생기게 되는데, TLS라는 우리 요 프로토콜은 TCP와 HTTP 사이에 있는 거죠. 사이에서 우리가 시큐어한 어떤 그 방법들을 제공해주는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HTTP가 이제 조금 더 진화를 하게 되면 기반 자체가 우리가 이제 TC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HTTP 3.0인 경우는 퀵이라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고, 이 퀵은 TCP가 아닌 UDP 기반 위에 올라가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어와 프로토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변화들이 있다. TCP 자체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TLS라는 게 퀵이라는 또 프로토콜은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를 이제 도식화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LS 1.3인 경우는 1.3에서는 보안성이 좀 낮고 낮은 이런 알고리즘을 제거를 하고 좀 더 보안을 강화시켰다. 1.2에 비해서는 좀 보안이 강화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P-헬만 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키를 교환하게 되는데, DP-헬만 키 자체로만 교환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RSA 방식으로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DP-헬만 키로만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안을 좀 더 강화를 했고, 인증된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와 인증을 동시에 수행해서 좀 더 성능을 높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컴바인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인크립션과 오센티케이션 알고리즘을 같이 사용하게 돼서 암호화 인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좀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MAC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는 SHA 256 혹은 284
것으로 이제 회시 펑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뭐 회시 펑션의 종류가 많은데 SHA 256, 284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LS 1.3에서 핸드쉐이킹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TCP는 3핸드 쉐이크 과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초기에 커넥션을 셋업하기 위한 그 핸드쉐이킹 과정이 있는데 3핸드 쉐이킹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TLS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헬로 메시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헬로 메시지에 DH키, 어그리먼트, 프로토콜과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받은 서버는 서버 입장에서 또 헬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메시지에 키, 어그리먼트, 프로토콜, 파라미터 이런 걸 기반으로 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서티피케이트, 서버의 인증을 체크하게 되고 이제 키를 생성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필요한 어떤 요청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다양한 메소드가 있죠. 뭐 HTTP는 기본적으로 get, post, put, header 이런 다양한 이제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반은 TLS가 들어갔기 때문에 HTTPS를 기반으로 한 메소드를 보내고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TLS 1.3은 TLS 1.2보다 좀 더 빠르게 핸드쉐이킹을 완료하고 특징으로 본다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 인증을 검증한 후에 데이터를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암호화와 인증 두 가지 다를 고려하면서 속도를 개선시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요 이제 그림은 이 핸드쉐이크 과정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전에 그 보냈던 세션 정보를 재사용하면 좀 빠른 이제 연결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리플레이 어택 요런 이제 재전송의 공격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HTTP GET 요청에서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지만 서버의 상태를 변경한 요청에서는 이런 이제 그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그 재사용에 대한 공격, 그 리플레이 공격, 재전송 공격에는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내려고 하는 동작의 어떤 이제 기능을 잘 고려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설명은 우리가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보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데 뭐 보안의 3대 요소라고 하면 기밀성, 무결성, 그 다음에 가용성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단에서의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레이어 어떤 표준에서 좀 더 보안이 약했던 부분을 추가하면서 보안의 요소들이 좀 이제 기능적으로는 보완이 됐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상위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TLS라는 새로운 이런 프로토콜을 추가해서 기존에 없었던 보안의 어떤 요소가 추가되는 과정들을
특징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